지난 화장실의 역사 영상에서 우리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화장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 화장실과 은가와 관련된 역사 속 여러 일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는 로마 시대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로마 시대 화장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이 있는 화장실은 로마의 공중화장실이 아닌 도시 여기저기 놓여있던 소변기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당시 무두장이나 염색공과 같은 도시 상공업자들은 일을 할 때 소변을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변기를 도시 여기저기 놓아 소변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이 소변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 네로 황제가 죽고 황조가 끊어지자 2년간 황제가 4번이나 바뀔 정도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내전 상태를 평정하고 새로운 황조를 연 사람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내전 기간 엉망이 된 로마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부터 내전 기간까지 초토화된 국고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황제가 상공업자들의 소변기에 모인 소변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오줌세가 생겨난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소변에까지 세금을 받는다는 소식은 곧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티투스는 이것에 대해 소변에 세금을 받는 것은 역겹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 말을 하나 들어 티투스의 코에 가져다 대고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아들 티투스도 그래도 소변에서 나온다 라고 응수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돈을 받는 혹은 돈을 버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는 제국의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통 황제가 소집하는 것으로 제국의 모든 귀족이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1184년 에어푸르트에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황제가 주관하는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해에도 많은 귀족들이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개회를 위해 모든 귀족들이 성 2층에 올라와 정해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의회가 시작되자 동시에 대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층에 목재로 된 바닥이 많은 귀족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무너진 것입니다. 바닥이 꺼지면서 귀족들이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많은 성들은 대소변이 모이는 곳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자주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0년 이상 청소하지 않은 성들도 많았죠. 이 에어푸르트 성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푸르트 성의 1층 아래에 지하실에는 대소변을 모아놓는 곳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비우지 않았고 그로 인해 1층의 목재 바닥도 많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2층에서 떨어진 귀족들은 다시 1층 바닥에 부딪혔고 부식된 1층 바닥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층에서 의회에 참여하던 귀족들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지하실 똥통에 빠져버렸습니다. 몇몇은 떨어지는 충격에 사망했는데 그 경우는 아주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떨어진 대부분의 귀족들은 분뇨 속에서 허우적대며 익사하거나 질식해서 죽어갔습니다. 백작과 제후들 8명 그리고 다수의 기사들까지 총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다행히 붕괴 당시 돌로 된 바닥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의 창문으로 뛰어올라 살아남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회는 진행되지 못했고 황제는 사건 직후 에어푸르트를 떠났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에어푸르트 변소 참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세시대 도시하면 보통 돌로 포장된 길이 있고 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건물과 교회가 세워져 있는 커다란 성벽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많이들 떠올립니다. 그런데 중세 초기에 발달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사실 바닥이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때부터 남아있던 도시들은 돌로 포장된 포석도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세에 들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나마도 로마 밖에 있던 오늘날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 지역의 도시들은 포석도로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바닥이 흙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분뇨가 벽을 타고 길로 흘러내리고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분뇨를 버렸던 것을 생각하면 도시의 땅은 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우물이라도 파려고 하면 곧 대장균 등으로 오염된 냄새나는 물이 올라와 도저히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시 위생 상태로 인해 전염병이 돌자 대부분의 도시들이 돌로 길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몇몇 도시들은 상업이 발달해 행인들을 위해 도로를 포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꼭 분뇨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포석도로는 도시 위생에 기여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대변혁의 시대였습니다. 흔히 빅토리아 시대로 부르는 이 시기는 영국 역사상 최전성기로 영국이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시기였습니다. 전 대륙의 6분의 1을 차지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유니언잭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단순히 덩치만 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에서도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자국시장을 지켜주던 곡물법과 항해법이라는 관세 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전세계 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영국은 다방면에서 강했습니다. 하지만 커져가는 산업과 늘어나는 인구 속에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수도 런던의 하수도 문제였습니다. 런던이 대영 제국의 중심지가 되면서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되었고 그 여파는 런던 중심을 지나가는 템스강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강에 버렸습니다. 도축장이나 어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강에 버려졌으며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부터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까지도 강에 그대로 배출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이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최전성기를 이룬 영국의 가장 큰 도시 런던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대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분뇨는 마침 발명된 수세식변기에서 하수도를 타고 그대로 강에 버려졌습니다. 또한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할 정도로 팽창한 영국의 산업은 철강, 화학, 석탄 등의 오염이 심한 업종까지 런던에 들어서 그 폐기물 또한 템스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템스강은 심각한 오염에 빠졌습니다. 특히 인간의 분뇨와 도축장 어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강을 해로운 박테리아로 들끓게 했습니다. 템스강에서 잡히던 연어는 자취를 감추었고 런던의 시민들은 이 오염된 강에서 마실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도시에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했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도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1858년에는 런던 대부분의 시민들이 템스강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해 여름은 매우 건조하고 매우 더웠는데요. 최고 섭씨 48도에 이르는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에 템스강 수위가 낮아지자 강에 흐르던 끔찍한 오물들이 강둑에 드러났습니다. 순식간에 악취가 전 런던에 퍼졌습니다. 런던의 시민들은 악취에 고통을 호소했고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하원 의회도 악취에 도저히 의회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1878년에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템스강을 가로지르던 프린세스 앨리스호가 바이엘 캐슬호와 충돌해 침몰했는데 승객 약 800여 명 중 650명 이상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익사한 것이 아니라 오염된 강물에 황화수소로 질식사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존재했습니다. 템스강 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은 강의 지류와 하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을 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템스강이 원래 모습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야 1974년에 드디어 템스강의 연어가 돌아왔고 강 정화에 노력한 지 약 140년이란 시간이 걸려서야 되살아났습니다.